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어떤 뉴스가 있는지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가구당 월소득이 2인 가구는 448만 원이고요. 4인 가구는 712만 원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인 약 1,400만 가구가 포함이 되는 건데,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언제 수습이 될지 모르는 가운데 이제 다음 주죠. 4월 6일에 개학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미뤄질 것 같습니다. 논란이에요. 정부는 우선 고등학생들부터 온라인 개학을 검토 중이다, 이랬고, 반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4월 20일로 한 차례 더 늦추고 이때에도 온라인 개학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능을 포함한 대학 입시 일정도 최소 일주일 이상 연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오늘 구체적인 학사 일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장염으로 수액주사를 맞던 11살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모 종합병원에서 장염 증상으로 수액주사를 맞던 A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에 부모는 병원 측 과실 등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병원 측은 대응에 과실이 없었다, 이런 입장이라고 그러네요.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건조가 지속되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오늘은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 일시적 나쁨 단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면서 시야가 답답해지는 곳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신경 써 주셔야겠고요. 오늘 하늘 표정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옷차림 단단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0도에서 9도 선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쑥쑥 올라서 15도에서 21도로 어제만큼이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역시 일교차 크니까요.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은 가볍게 걸쳤다가 한낮에는 벗을 수 있는 겉옷이 필요하겠습니다.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안녕하십니까? 눈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냥 영양제 챙겨 먹는 정도? 그밖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영양제 잘 어떻게 챙기세요? 저는 그 눈도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정기 검진을 받고 왔거든요. 네. 눈 상태가 꽤 괜찮다고 그래서 네.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받기로 했습니다. 아니 두 분은 눈이 맑아 보여요. 네. 그래 보여요? 젊잖아요. 민 원장님은 어떻게 관리했어요? 저는 지금 좀 충혈돼 있죠. 요즘 쉬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스마트폰을 좀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예전보다 좀 뻑뻑한 것 같아요. 한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뭐 안경을 좀 쓰고 있는데 네. 안경을 중간중간 또 도수를 바꿔야 돼요. 네, 시력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네. 걱정입니다. 차 교수님 어떠세요? 뭐 저는 드디어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노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초점 안경을 맞췄는데 이게 그거 쓰면 너무 불편하고 옛날 거 쓰면 침침하고 그래서 이걸 써야 될지 저거 써야 될지 지금 확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주민등록상에 있는 그 나이보다도 신체 건강은 굉장히 좋으신데 눈 건강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특히나
어떤 발표가 있었는데 30년 후에는 많은 분들이 시력을 잃을 수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발표가 있었어요? 이 호주의 한 안과 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지금의 생활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시력 회복에 관한 좀 다른 회복법이 새로 나오지 않게 된다면 2050년도가 되면 우리 전체 인구 중에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력 저하로 인해서 그러니까 네. 고도근시가 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우리 10명 중에 1명이 시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서워. 네. 예전에 그 영화 있잖아요.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거기서 보면 눈이 갑자기 하얗게 되면서 다 안 보이거든요. 네. 그 영화 보면서 야, 이게 현실로 벌어지면 너무 무섭겠는데? 막 이런 생각했는데 또 아침부터 이렇게 겁이 확 드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눈에 좀 이상이 있어서 놀란 적 없어요? 저는 제가 사실 라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라식 수술을 할 때 한 15분? 10분가량 진짜 완전 제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블랙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순간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눈 관리 진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갔더니 그냥 그건 나 수술할 때 당연한 증상이고 괜찮다. 이제 수술은 잘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확실히 저는 한 번도 우리가 눈을 감는다 그래도 이게 블랙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깜깜한 걸 보고 나니까 진짜 관리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이다가 갑자기 안 보이게 되면 그 병명이라는 게 있었나요? 병명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없었어요? 그냥 라식하면 다 그렇대요. 갑자기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네. 그러니까 보이다 안 보게 되면 더 좀 공포스럽고 무서울 텐데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실명을 하게 되는 이유가 후천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특정 질환 때문에 시력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시각 장애인 중에 무려 52.6%가 후천적인 질환 때문에 시각을 잃는다고 합니다. 50% 절반 이상이면 예. 굉장히 많은 수죠. 근데 안과 질환 중에요. 우리도 모르는 틈에 골든 타임을 놓쳐서 정말 그 큰 지장을 초래하는 네.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네. 오늘 그래서 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 아주 특별한 게스트도 모셨습니다. 눈 건강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정말 많다고 하시네요.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옷 아주 예뻐요. 봄 같아요. 네, 네. 시력이 좋으시군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눈 건강. 네, 네, 네. 그래서 네. 눈 건강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좀 포인트를 살려볼까 해서 눈에 가장 큰 부엉이로 갔다. 그래서 부엉이에요. 한 마리 데리고 나왔습니다. 야, 다 눈 뜻이 있군요. 뭐 몸의 건강이라고 하면은 모든 게 다 건강하죠. 네. 또 건강해야 되고. 그런데 눈은 몸 건강이 만냥이면 눈 건강은 이제 구천장이다. 얼마나 중요하면. 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어. 오늘 반갑게 나왔습니다. 근데 눈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으시다면서요? 있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시력을 한쪽을 잃었어요. 그래서 시력을 잃었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시력을 잃게 된 그 계기가 또 있고 네. 또 잃고 난 다음에 또 잃어서 얼마나 불편한지 네. 이거를 아무리 의사 선생님은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파본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네, 뭐 일반 사람들도 눈에 대한 그 경각심이나 중요한 거를 느낄 것 같다. 또 건강 프로를 제가 또 우리 또 이 방송국에서 제가 한 6년 동안 나는 몸신이다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이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갑작스럽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갑자기 느닷없이 벼랑간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 아까 후천적이라고 말씀을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후천적인 사람 중에 하나죠. 네. 눈 시력은 정말 좋았어요, 제가. 일단 낚시를 가게 되면 찌가 다른 사람은 안경을 껴야 그게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뭐 한 50m에 던져놓고도 그게 보였으니까요. 밤에도 불을 안 켜도
그렇게 좋았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 똑바로 된 전봇대가 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네. 이게 왜 그러지? 원인을 내가 혼자 자가 진단을 내린 거예요. 피곤해서 그렇구나.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구나.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렇구나. 이 자가 진단이 그렇게 안 좋은 걸 내가 그때 느꼈죠. 이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제 오른쪽 눈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하고 골든 타임을 놓쳐서 시력을 잃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눈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응급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거 하나하나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 뭐 같으세요? 먼지 같은 거 날리는 거요. 요게 뭐가 무슨 날파리 같은 거. 그러니까요. 까만색. 눈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느낌이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경험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어떤 병명인지 그게 이제 나오겠지만 저는 이런 거는 없이 휘어져 보이고 한쪽에가 까만 점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점점 커지면서 그렇구나. 야, 근데 참 제 아팠던 걸 이야기하기가 참 내가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이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저로 인해서 안과 찾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럼. 미리 예방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네. 나도 바로 저 증상인데 하고 오늘 바로 병원에 가셔야 가시면 돼요. 고칠 수도 있는 건데, 피곤해서 그래 이러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이거 어떤 거예요? 저렇게 눈앞에 날파리가 여러 개가 날아다니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면 망막박리를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눈은 카메라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때 망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카메라에서 필름 역할이에요. 상이 맺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망막이 안구 내벽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그 부분은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필름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명까지도 직결이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질병이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또 전체 환자 중에서 50대 이상인 분들이 5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중장년층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질환이거든요. 이게 보통은 망막박리가 왔을 때 조기에 치료만 잘 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80-90% 정도는 거의 뭐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되실 수 있는데 치료 기간이 늦어진다, 시기를 놓친다라고 하면 급격하게 시력 저하가 오는 건 물론이고 아예 실명까지도 올 수 있는 좀 무서운 질환입니다. 근데 그 날파리 날아다니는 병명이 비문증인가? 뭐 그렇죠. 그렇다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하네. 네, 그러니까 그게 막막박리랑 뭐가 달라요? 그 흔히 있잖아요, 비문증. 사실 날파리 날아다니는 느낌은 중장년층 분들은 대부분 느껴보실 예. 수 있는 증상이에요. 원래 비문증이라는 건 그냥 눈에 아까 이제 눈이 카메라 같다고 했는데 앞에 렌즈 있는 부분 쪽에 있는 유리체 쪽에 그냥 뭐 먼지 같은 게 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안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화로 인해 생기는 증상인데 망막박리 때 생기는 이 느낌은 그렇게 한두 개가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개가 확 떠다닌다거나 아니면 이 떠다니는 개수가 확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좀 특징적인 증상 중에서는 섬광 현상이라고 해서 카메라 플래시 확 터트린 것처럼 갑자기 눈앞이 번쩍 이런 섬광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제일 특징적인 건 이건데요. 커튼 친 것처럼 시야가 가려져요. 근데 이때 반드시 위에서부터 커튼이 쳐지는 게 아니고 옆이 가려지기도 하고 아래부터 올라오기도 해요. 박리되는 위치 따라서 이제 시야가 좀 갑자기 가려진다는 것 그리고 인공 눈물을 넣어도 계속 침침하고 잠을 푹 자고 난 다음에도 침침한 게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뿌옇다. 이럴 경우에는 망막박리를 의심을 하시고 바로 전문의에게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저도 몇 년 전쯤에 이렇게 날파리가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병원에 갔더니 안과에 갔더니 그냥 그렇게 같이 사세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조금 더 심해지면 다시 오세요. 근데 심해져서 다시 가면 그걸 해준대요.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눈 요 주위를 뭐 이렇게 지져서 더 이상 그 망막박리 그게 안 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꼭 병원에 가보셔야 된다는 거. 그거 했어요? 예. 아파요? 아니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알겠구나. 예. 아프지 않는구나. 한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제가 가서 조치를 받으세요. 일주일 전서부터 지금 먼지 네. 날파리가 아니고 네. 먼지 같은 긴 게 2개가 지금 다녀요. 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갖고 놓고 하다가 오한진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나 먼지 2개가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형님, 난 세계 다녀요. 걱정하지 말라 이거지. 그 대신 병원에 가서 혼자 또 자진해서 진단하지 말고 병원에 가라 이거예요. 그래. 대부분은 야, 경증이라 세계- 치료가 필요 없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망막박리 초기 증상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가서 그 가봐야 간단해요. 간단해. 네. 가야 돼. 겁먹지 말고 꼭 병원 가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갑작스러운 안구 통증인데 구토하고 두통을 유발했어. 이것도 야, 괴롭겠어요. 이건 뭐예요? 네. 예. 이거는 이제 녹내장 중에서도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는 질환입니다. 녹내장. 그 녹내장이라는 게 저 천천히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급성으로 갑자기 올 수가 이제 있나요? 보통 이제 천천히 서서히 나타나는 이제 녹내장은 개방성 녹내장이죠. 개방성 녹내장은 서서히 이제 시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안압이 서서히 높아지는데 이제 급성 폐쇄각 녹내장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예를 들면 이럴 때 나타나요. 밤에 자려고 불을 껐는데 갑자기 눈이 아프고 구토와 이렇게 뭐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구토까지 와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응급 상황이고요. 증상 자체가 응급 상황이면서 24시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실명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거 녹내장은 제 주변에서도 얘기 많이 듣고 요렇게 시야가 좁아드는 거예요. 전에 한 이 정도까지 보였다면 요렇게 줄어드는 거거든. 그래서 녹내장으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세요. 네, 네. 참 많이 하네요. 홍보 프로그램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일반적인 개방성 녹내장이에요. 네. 서서히 증상이 근데 시작되는 건데요. 급성으로 온다는 건 오늘 이제 급성으로 이제 시작되는 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이제 눈에 보면 이렇게 전방각이라고 있거든요. 전방각은 안압을 이렇게 조절하는 방수가 배출이 되는 곳인데 네. 거기가 좁아지거나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 그럼 안압이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에 갑자기 눈에 통증이 나타나고 네. 구토, 두통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녹내장 환자분들 중에 약 10% 정도가 이 급성 폐쇄각 녹내장입니다. 건강보험 신처평가원 자료를 보면요. 2019년에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 수가 97만 4,941명인데 네. 이 중 10%면 97,494명입니다. 예. 그러면 이 환자들이 한 해에 실명 위험에 노출이 된다. 그렇군요. 특히나 조심해야 될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네,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희들 과거에 이제 유명한 게임이 하나 있었죠. 이렇게 손가락 접기 게임. 아,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다 해보세요. 네. 제가 이제 해당되는 경우를 말씀드릴 테니까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양인 접어. 하죠 보여줘. 아, 저 그다음에- 동양인 접으셔야 돼. 동양인. 네, 나 동양 사람이에요. 접으세요. 그다음에 중년 이상의 나이 접어. 중년 아, 이상. 나 중년 아닌데. 또래에 비해서 체격이 작다. 접어. 되게 크신데. 우리는 없는 그다음 여성 접어. 여성. 네. 그다음에 눈이 좀 작다. 접어. 눈 작지는 않지. 차 박사님 접으셔야 돼. 차 박사님. 어때요? 실제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경우가 급성 폐쇄각 녹내장 쉽게 유발되는 경우인데요. 차 제일 많이 박사님. 접으셨어. 차 박사님 3개. 1등 했어. 이영식 선생님도 선배님 3개. 세 개. 개. 근데 이제 이러면서도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어두운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일을 하는 네. 경우에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왜 이런 분들한테 급성 폐쇄각 녹내장증? 예, 이런 게 생겨요? 아까 이제 폐쇄각 녹내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방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방수라고 해서 우리 안구 안에 물이 이렇게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서 안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데 이 전방각이 좁은 사람들은 잘 막힐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물이 원래는 빠져서 순환을 해야 되는데 계속 차기만 하니까 안압이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요거가 눈의 안축장이라고 해서 앞뒤 길이, 안구의 앞뒤 길이가 이 전방각을 결정을 해요. 앞뒤 길이가 짧은 사람들이 전방각이 더 좁아서 잘 막히거든요. 아무래도 체구가 작고 키가 작으면 안구도 더 작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동양인, 중년 여성 이런 분들이 안축장이 좀 짧아서 걸릴 확률이 좀 증가하는 거죠. 예. 녹내장도 나한테 녹내장이 왔다고 그냥 서서히 나는 이 눈이 안 보인다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되고 그것도 초기에만 가면 요즘 약이 좋아서 그 안과에서 권해주는 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으시면 네. 그 상태에서 쭉 가요. 그러니까 실명 안 하니까 걱정하지는 마세요. 요거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눈앞이 캄캄. 야. 야, 저는 요즘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눈앞이 자꾸 깜깜해져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눈앞이 캄캄해진다거나 네. 우리 이용식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까만 점이 보인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눈에 중풍이 왔을 수 있어요. 중풍? 중풍이 뇌졸중 아니에요? 근데 눈에 그게 옵니까?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는 게 뇌에 혈관이 막혔을 때 우리가 뇌졸중, 중풍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눈 같은 경우는 아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망막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망막 혈관이 막히면 눈중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가는 망막이 이제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는데 이런 망막 동맥이나 정맥이 막히면서 시력이 손상되는 질환을 정확한 용어로는 망막 혈관 폐쇄증이라고 하고요. 이제 중풍이랑 비슷하게 눈으로 왔다라고 해서 별칭으로 눈중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네. 네, 정맥이 막혔을 땐 사실 시력이 좀 서서히 감소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증상을 미리 캐치를 하고 병원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문제는 동맥이 막혔을 때예요. 망막 같은 경우도 동맥이 막히게 되면 혈관으로 영양분이나 이런 산소가 전혀 공급이 되지가 않으니까 망막이 굉장히 급성으로 손상을 받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않으면 영구적인 시력 손상이나 실명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4시간 내에 조치를 해라. 네. 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이용식 씨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뭔가 이렇게 까만 점이 생기고 시야가 막혔다. 저거 아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아. 저도 이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다가 이제 결국은 네. 방치했던 거죠. 네. 방치를 했는데 일단 까맣게 돼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피곤해서 좀 쉬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1박 2일을 아침 먹고 다음날 저녁 때까지 잤어요. 정말 그렇게 자본 적이 평생 없었는데 네. 그렇게 자고 일어나서 몸은 개운한데 눈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병원 가야지. 병원 가서 꼭 물어봐야지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가야지 하는데 그 병원 문턱을 지나가는 데까지가 또한 몇 개월 지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돌보질 않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안 좋았던 거죠, 이제. 또 얼마나 또 놀랬어요, 그때. 그리고 정기 점검은 제가 1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받는데 가서 시력 검사하고 이쪽 눈이 이렇게 가리면 휘어서 까맣게 되고 이런데 이건 왜 그러죠? 라고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자, 그럼 정밀 검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용식 씨 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병원에 가봤습니다.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언 이용식 씨의 눈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반가워요. 잘 계셨죠? 네네네. 야, 여기 위생 아주 철저하게 하더만. 근데 망막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그게 굳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망막 실핏줄 폐쇄증 뭐 그런 진단이 내려서 발전이 된 건지 아니면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건지 이걸 알기 위해서 2달에 한 번씩 진료를 보죠. 한쪽 눈 실명 이후 주기적인 안과 검진은 필수. 그의 혈관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연 그의 현재 상태는 네. 어떨까요? 마스크 벗고 인사드리는데 죄송합니다. 크게 나빠진 건 없이 그냥 비슷하시거든요. 아이고. 검사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태시기 때문에 혈액순환계가 문제가 생겨서 눈으로 증상이 왔을 뿐이죠. 이게 머리로 오면 중풍이고 심장으로 오면 심근경색인 거니까. 일명 눈 중풍이라 불리는 망막 혈관 폐쇄. 그의 시력 상태는 43259 여기는요. 58293 여기는요. 여기 앞에 흔들거리는 거 느껴지세요? 제 손가락 개수 보이세요? 이거는 잘 안 보이시고요. 실명 상태인 오른쪽 눈의 혈관들을 살펴봤습니다. 망막에 큰 혈관들이랑 짜잘한 모세혈관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보시면 우한, 혈관 막힌 쪽인데요. 큰 혈관들도 일부분 손상돼 있고요. 일단은 오른쪽은 사실은 이제 큰 의미는 사실 없으신 상태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많이 손상을 받으신 상태고요. 반대쪽 눈을 지키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혈관이 오른쪽에 막혔던 분들은 반대쪽에도 몸 전체는 똑같으신 몸이니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내과적 관리, 그다음에 뭐 담배를 피우셨다면 금연, 뭐 술도 뭐 적당히 절주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눈 건강 적신호. 그 자세한 이야기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아니 어느 날 시력이 갑자기 나빠졌다. 이것도 걱정거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었다. 굉장히 그때 놀라고 충격이 크셨겠어요. 뭐 충격 엄청난 충격이었죠. 네. 혼자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네. 않고 뭐 주위에다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네. 정말 속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렇지만 또 이제 제 표정이 또 코미디언이니까 어디 가서 심각하게 있을 수도 없고 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어디서 눈 얘기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뭐 책 정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제가 이제 개인 사업을 이제 분해서 하다가 거기에 집중해서 집중하고 뭔가 원인이 될 거. 과로하고 그러니까 방송 끝나고 네. 우린 또 그 내가 하는 사업이 이제 야간에 하기 때문에 네. 거기 또 집중적으로 또 밤에 그걸 연구하고 또 하여튼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쌓여서 잠 못 자고 그러다가 과로를 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좀 오버한 거지 이제 몸. 그때 좀 건강에 쉬고 막 대해서. 병원도 챙겨 다니셨으면 됐을 텐데.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출연하는 이제 방송의 건강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그날 주제가 눈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중간에 기계가 들어오는 거야. 눈 안을 들여다보는 기계가 나오는 거야. 얼마나 내가 조바심이 났겠어. 표정은 웃는 표정이지만 이제 한 분 한 분 패널들 검사를 하는데 내 차례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실 짓고 했죠. 사실 결과가 많이 안 좋을 것이다. 오른쪽이. 그러니까 다들 의아해서 왜 뭐 시력이 떨어졌나 했는데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너무 놀랬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기계 직접 한번 대보겠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 그 의료기계라는 건 작년하고 금년하고 천지차예요. 맞아요. 네. 한 해 한 해가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조그만 그 기계도 보니까 그 실핏줄이 다 나올 줄 몰랐죠. 그런 식으로 갖다 대니까 이제 그 의사 선생님도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니까 뭐 녹화가 중단될 정도로 다들 걱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과감하게 제가 이 과정을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뭐 안과 아시는 분들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뭐 지금 전 국민에게 이게 알려줘서 고맙다. 왜냐하면 저처럼 이런 상황에까지 갔던 분들이 많이 찾아온 거야. 그래서 눈을 살린 거야. 그래서 덕분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왼쪽 눈은 그 대신 우리 또 하나님이 또 이걸 하나 주셔가지고 정말 잘 보여요. 그리고 꼭 제가 걱정했던 게 한쪽 눈이 실명을 했으면 한쪽 눈 얘가 실명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가거든요. 병원을. 뭐 2개월, 3개월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하는데 왼쪽 눈을 이제 요대로 보관을 하고 시력이 좋으니까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걸 생각을 해야 근데 된다. 워낙에 뭐 긍정적이셔서 근데 가족들은 언제 하셨어요? 방송 보고? 통해서 말씀 안 하셨으니까. 아버지 울음바다 된 거죠. 방송 보고 가족도. 그래서 이제 그 하던 사업도 딸이 접으라 그래서 네 그러고 내가 접어. 그러셨군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족들. 너무 놀랬죠. 아니 근데 이 병이 흔한 병은 아니잖아요. 망막 혈관 폐쇄증. 폐쇄증.
좀 생소하게 들리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녹내장, 백내장보다도 흔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보통 딱 생각하면 눈에서 제일 안 좋은 질환은 녹내장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2019년도 기준으로 아까 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녹내장으로 진료를 본 환자 수는 한 97만여 명 정도가 돼요. 백내장은 좀 더 흔하겠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네. 보니까. 그래서 백내장 같은 경우는 147만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의외로 생소하다고 말씀하신 망막혈관 폐쇄증으로 내원한 환자 수는 182만여 명. 정확하게 182만 2,763명이니까 네. 오히려 백내장 환자보다 많은 거예요. 그렇죠. 녹내장 환자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많고요. 사실 저 굉장히 생소한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그 골든 타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골든타임 요것만이라도 네. 정말 그 시간만이라도 붙들면은 이제 회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 조심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저는 왜 나만 그렇잖아요. 아프면 왜 나만 아플까? 왜 나한테만 이런 게 올까? 이게 아니더라니까요. 네. 지나가다 보면 이영식 씨 오랜만입니다. 그럼 예 반갑습니다. 아유 예 그러면서 귀에다 대고 꼭 나도 한쪽이 안 보여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어르신들이 뭐 저 동갑되시는 뭐 저보다 어린 분들도 저도 안 보여요. 이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 선생님 말씀 듣고 병원 가니까 저도 똑같다는 건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 잘 이거 상태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저도 안 보여요. 우리 동료 그러니까 방송에 있는 분들도 몇 분 같은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골든타임을 놓치질 않았어. 그래갖고 오히려 내 얘기 듣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생방송이지만 카메라 감독님들이 그 우리 화면 그 안에 조그마한 거기를 보고 계시잖아. 난 이분들 보고 꼭 눈 검사를 하라고 그러고 싶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중돼서 보고 있을 거야 그 안에를. 그쵸. 우리가 휴대폰 그 블루라이트 이게 그거 안 좋잖아요. 난 이분들한테도 꼭 방송 끝나고 꼭 얘기하고 그래. 근데 요즘에 어린이부터 그 어른들까지 전부 이걸 들여다보니까 네, 네. 눈 건강이 더 안 좋아진다는 그렇죠. 얘기고 또 하나가 이용식 씨는 그러면은 그걸 안 날부터 얼마나 혼자서 그렇게 생활을 하신 거예요? 가족들도 모르게 하고 걱정할까 봐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증세가 와가지고 이제 한 1년 8개월 정도를 혼자 그러고 혼자 아이고. 8개월. 근데 저는 이렇게 옆에서 계속 뵀는데 저는 눈이 안 좋으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원래 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의 한쪽의 기능을 좀 잃으면 좀 티가 나거든요. 이렇게 외관상. 근데 전혀 모르겠던데요. 그거에 비밀을 내가 가르쳤는데 이거 그럼 비밀이 있나요? 원래 한쪽 시력이 이제 안 떨어지면 실명 정도가 아니고 떨어져도 두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시력이 떨어진 이 친구가 돌아가요. 이쪽 시력하고 틀리니까. 얘는 저걸 보고 있어 지금 카메라를. 근데 얘는 시력이 없으니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줌인해가지고 내 이 얼굴을 이제 딱 클로즈업 했을 때 희한하게 나오잖아요. 시청자가 이렇게 볼 때 눈은 이 카메라를 보는데 한쪽 눈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안 돌아가게끔 이제 두 눈으로 이제 같이 보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같이 보는 걸로 되잖아요. 근데 시력이 떨어진 거는 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디를 보든지 이렇게 보더라도 집중돼서 보고 이제 이렇게 그 수개월을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표시 안 나게 하려고 이렇게 혼자 노력을 한 거고. 네. 그렇죠. 나름대로. 방송에서 그게 확인이 돼서 가족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고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시력이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네, 단순히 이제 시력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요.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치매로 치매요? 네,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요. 치매 걸린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90% 이상에서 시력 저하를 동반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유, 그래요. 자, 눈 관리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용식 씨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 눈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요즘 눈 건강 관리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이용식 씨.
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찾았습니다. 찾긴 찾았는데 낯선 이 상황. 이게 바로 눈 건강을 지키는 비법이라고요? 뭐 양말을 왜 올려놓고 계세요? 아마도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어르신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게 겉에는 양말이지만 속에는 팥이 들어있어요. 그 먹는 팥이요? 눈의 피로를 풀기 위해 수시로 한다는 눈 찜질팩의 비밀은 바로 팥. 이 팥은 따뜻하게 했다가 가만히 놔둬도 오랫동안 이 온기를 얘가 흡수하고 있다가 온기를 발산해요. 팥은 수분 흡수 및 열 전도율이 높아 따뜻한 기운을 오래 유지한다고 합니다. 렌즈에다 데워가지고 양말에 넣고선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챙기진 않고 딸내미가 챙겨주니까 난 들고만 나와서 가끔 이게 좀 지금도 따뜻하거든요. 여기 한 2시간 갑니다. 오래 가요. 그래서 녹화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마사지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걸 띄면은 갖다 대면 따뜻하지. 온기가 있죠. 녹화 준비에 여념이 없는 이용식 씨. 하지만 이 순간에도 눈 건강을 챙기는 중이라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발바닥에 오장육부가 전부 다 통해져 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죠. 발바닥에가. 그러니까 대본을 보면서도 조금씩 움직여주면 운동도 되고, 눈 건강도 되고. 건강 프로그램의 고정 패널로 벌써 6년째. 프로그램을 하면서 알게 된 건강 정보를 톡톡히 활용하고 있다는데요. 채널A 나는 몸신이가 지금 내가 6년째인데, 그러니까 얼마 많은 의료에 대한,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수했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안쪽에 이전 방송에서 눈 혈액순환을 돕는 방법에 감탄, 줄곧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극하지 않더라도 눈의 피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엄지 발가락과 두세 번째 발가락은 눈과 연결되어 있어 이곳을 자극하면 눈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발가락 지압을 해준다는데요. 그의 눈 관리 비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먹는 이것. 평소 그가 빠지지 않고 챙겨 다닌다는데요. 건강 전도사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주위 사람들의 건강도 살뜰히 챙긴다는 이용식 씨. 자, 오늘은 이창훈 씨가 그 행운의 주인공으로 당첨되셨습니다. 손 놓아. 손 놓아. 과연 그 정체는? 아하, 금귤이군요. 이거 뭔지 알아? 낑깡. 뭐 촬영하시나요? 이거 2개만 찍어. 귤 껍질째 먹는 거야. 옛날에 뭐 낑깡 그랬잖아. 요거는 웬만한 사람은 내가 안 줘. 알겠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은 줘. 하여튼 오늘 녹화하기 전에 눈이 좀 밝고 좀 건강해지니까 눈에 좋아서 내가. 잘 먹어. 요거 먹는 주의사항이 또 있어요. 뭐냐면 요거는 껍질째 먹어야 돼. 까서 먹는 게 아니라 껍질째. 유명한 그 껍질째 먹는 게 저기. 임 교수님은 요거 어디에 좋은지 좀 집으세요. 어디에 좋은지 아시죠? 네, 비타민C가 풍부하고요. 다음에 여기 베타캐로틴도 많아서 눈 건강에 최고입니다. 벌써 우리 교수님은 그리고 벌써 알아요. 피부에 미백 효과도 있고요. 특히 기미, 주근깨 이런 거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맛있는 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나는 이걸 농사에 가지고 주셨어요? 다녀요. 차에다 꼭 갖고 다니면서. 근데 껍질째 먹는 건 알죠? 그러면 실제로. 눈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항상 이걸 먹어요. 언제 필요하시면 전화하세요. 이제 없으니까. 과일 껍질은 과육보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을 함께 먹는 금귤을 추천.
더불어 매일 빠짐없이 챙긴다는 이것. 눈 건강에 건강식품인데 이걸 꼭 녹화하거나 뭐 어디 가거나 지방 가거나 챙겨서 갖고 가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더라고. 아스타젠신.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성분 보충까지 완료. 밝은 세상. 하여튼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너무 불편한 사람. 그중에 한 사람도 나니까 지켜야죠. 끝까지 한쪽만 지켜. 눈 건강을 지키는 비법.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평소 생활할 때도 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화면에서 볼 수 있었어요. 아, 근데 그래요? 아까 팥 가지고 이렇게 마사지하는 거하고 찜질하는 거하고 발 지압하는 거. 요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지압 같은 경우는 이제 안구 피로도를 풀어주고 노안을 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주니까 영양분 공급도 이제 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눈 건강에 좋은 운동법 오늘 하나 좀 배워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동안 이제 플러스1. 예. 눈의 지압을 통해서 이렇게 시력을 회복시키는 운동법을 준비했습니다. 예. 자, 요 운동법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한트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한트 나갑니다. 앞으로 바꿔야 되겠네. 반대로. 그렇죠. 위, 아래, 왼쪽, 동선 앞으로 찍으면 아래, 되고요. 왼쪽, 오른쪽. 네. 제가 오늘 한태에서는요, 이제 노안을 방지하고 눈의 피로도를 회복시키면서 시력까지 같이 이제 회복시키는 이제 지압법과 운동법을 준비했습니다. 총 4가지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지압입니다. 지압. 지압은 제가 정수 씨한테 먼저 네. 지금 소독을 우리 소독. 철저하시구나. 소독을 좀 잘 해서. 보시죠. 정말 철저하셔. 네. 요즘에 저희도 비가 한번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손 세정제가 있으면 소독을 한번 하시고. 네. 자, 정수 씨한테 먼저 가볼게요. 네. 정수 씨한테. 자, 그럼 이쪽으로 갈까요? 그래요. 네. 이제 눈 주위에는 네 군데 네. 혈자리를 지압할 텐데요. 네. 눈꼬리, 끝쪽, 눈꼬리. 네. 동자료, 그다음에 안쪽, 정명, 눈썹 가운데 위쪽에서 한 1cm 정도, 양배. 여기 보면 뼈가 하나 있어요. 안화뼈. 승엽. 이게 눈썹이요? 무슨 솔 같아. 네. 이 부위를 이제 지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제 제자리로 가보실까요? 자, 이거 어떻게 지압을 하냐면 눈꼬리는 이렇게 한 3초 정도에 3초에서 4초 정도 눌러주는 거죠. 눈꼬리. 눈꼬리. 네. 자, 안쪽도 정명. 자, 위쪽 눈썹 가운데 위쪽에서 1cm 정도 양배. 네. 안화뼈 가운데 승읍. 자, 이 부위를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하게 시원하다. 반복적으로 시원해. 눌러주시면 눈 주위의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서 안구 피로도 개선되면서 노안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렇죠. 그다음에 보통 이제 눈동자 돌리기 아시잖아요. 네. 그래요? 눈동자를 이렇게 돌려주면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는데 네. 어려워요. 네. 하기가. 그래서 자, 기도를 해볼까요? 이렇게. 누나 건강해져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건강해져라. 손을 약간 위쪽으로 올리고 고개는 얼굴은 가만히 있고 눈만 손끝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때 손은 오늘 그리는 거죠. 가능한 한 크게 돌리시면 좋겠어요. 왼쪽 오른쪽 상관없죠? 그렇죠. 자, 한번 돌렸으면 반대쪽으로도 한 번. 이것도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잘하시고 계십니다. 눈 돌아가네. 자, 이것도 이제 반복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마즈자키식 시력 회복 운동법이라 그래서요. 눈을 가운데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볼까요? 그렇죠. 모여지죠. 근데 이것도 가만 안 모아지는데? 그냥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자, 나는 내 눈은 최고야. 자, 엄지척. 그렇죠. 엄지척하고 이것도 한 30cm 정도면 되는데요. 쭉 뻗으면 한 45cm 정도 됩니다. 아하. 살짝 구부리면 30cm 정도 돼요. 자, 이 엄지 손가락 끝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당기는 겁니다. 코끝까지
눈이 그렇죠. 아픈데요? 네, 쭉 뻗어서 그렇죠. 그런 자극이 나타나면 효과가 있는가요? 또 한번 당겨볼까요? 요거 코미디 프로에서 많이 했던 건데 그냥 갖다 대면 선배님은 그냥 되죠, 그냥. 이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안구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서 안구 피로와 또 시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용식 씨가 그 팥으로 이렇게 찜질했잖아요. 팥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손바닥을 이렇게 비벼서 열이 나면 맞아. 해주는 거죠. 그 팥도 열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검에 있는 기름 주머니를 녹여서 이렇게 풀어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안경 쓰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 시력 운동을 할 때는 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벗고 깜짝 놀라시는 원래 쓰는 게 낫겠는데. 여기도 뽀로로 효과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벗고 하셔야 됩니다. 맞아. 네. 그래서 자,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음악이 있어요? 네네, 그럼. 이 프로 좋다. 자, 음악 주실까요? 미쳐줘. 오랜만이네. 자, 동자료. 정명. 낭배. 승읍. 한 번 더. 동자료. 정명. 낭배. 승읍. 시원하네요. 자, 기도할까요? 고개는 가만히 있고 눈동자만. 반대로. 한 번 더. 반대로. 자, 내 눈은 최고야. 코끝까지. 다시 한 번. 한 번 더. 마지막. 자, 비벼서 눈에 대고 깎고 마지막 눈에 대고 깎고 네. 시간이 되실 때마다 이렇게 반복하시면 안구 피로도 개선시키면서 노안도 방지하고 또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다. 개운해지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눈 건강 체조였습니다. 좋으네요. 네, 눈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왼쪽 눈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괜찮았어요. 알겠습니다. 눈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예. 이렇게 집에서 가볍게 눈 네. 건강 지키는 눈 체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민혜원 원장님이 준비하신 거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플러스 원은요. 555 법칙입니다. 555 법칙. 5 법칙이 뭐예요? 숫자 5개잖아요. 5 네. 5번. 첫 번째 5 같은 경우는요. 5초마다 한 번씩 눈 깜빡이기. 우리가 생각보다 눈 깜빡이는 것들을 좀 까먹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5초마다 한 번씩은 깜빡깜빡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5는 5분 동안 깜빡거릴 때 눈 윗꺼풀과 아랫꺼풀이 완전히 맞닿도록 감았다. 그러니까 너무 약하게만 하시는 분들은 눈꺼풀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이 완전히 맞닿도록 깜빡거리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준비된 영상을 보면 정상적으로 윗꺼풀이랑 아랫꺼풀이 딱 닿도록 하면 위로 이렇게 쫙 하고 기름 막 퍼지는 거 보이세요? 저게 눈에 있는 기름샘이 아래에서 위에까지 딱 골고루 표면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전체적으로 기름막이 잘 덮어야지 눈의 수분 증발을 막고 또 건조증도 예방하면서 눈의 노화와 시력을 막을 수가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눈을 완전히 감지 않은 경우에는요. 자, 비교를 해서 한번 보세요.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표면에 기름이 잘 덮이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눈이 좀 빨리 메마르게 되고 노화나 시력 저하도 빨라질 수가 있겠죠. 확실히 약간 오른편에 충혈되네. 있는 사진이 충혈도 되어 있고 약간 기름진 느낌이 덜하네요. 뻑뻑한 그렇죠. 느낌. 네. 자, 마지막 5는요.
우리가 50분 정도 보통 공부하거나 일을 하면 50분 정도 기준으로 두거든요. 그래서 50분 일했으면 10분은 쉬어라. 왜냐면 특히 요즘은 일하실 때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 일반 컴퓨터 같은 걸 쓰시면 글씨도 작고 여기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되게 가까이서 보게 돼요. 이게 근거리에서 50분 동안 하게 되면 눈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체나 수정체가 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로도를 풀어주기 위해서 50분 가까운 데서 보면 나머지 10분은 먼 곳을 보면서 초점을 달리하면서 좀 쉬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좀 쉬게 해줘라. 요즘 눈이 진짜 너무 혹사당해요. 맞아요. 스마트폰 때문에도 그렇고요. 네. 아까 이용식 씨는 뭘 자꾸 연예인들한테 뭘 한번 집어보라고. 제가 차에 항상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늘 눈 건강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장 존경하고 없는 우리 이재용 선생님과 그 일행들에게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 적당히. 아, 이거 아까 얘기한 화면 돌리면서 금귤 그건가 옆에 봐. 탁구공인가 했어요. 이게 금귤이라고 정말 피곤할 때마다 눈이 피곤할 때마다 이걸 내가 먹어가면서 드리세요. 네. 이거 눈에 놓으니까 시원하고 좋다. 근데 이게 까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먹어요? 그냥 먹어. 그냥 이거는 한마디로 너 하나만 먹어. 내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껍질까지 입에 넣고 깨끗이 닦으니까. 드셔보세요. 이게 통으로. 맛있다. 상큼해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세요. 이거 근데 씨까지 씹어 먹어야 되나요? 그럼. 씨까지요? 그럼. 맛있다. 맛있어요. 너무 이 씨가 부드럽기 때문에 그냥 삼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한 개만 더 주세요. 맛있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니까 너 다 가져. 내가 눈이 피곤하거나 그럴 때 이 향도 좋지만 이 껍질에가 영양분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도움이 거죠. 되죠? 네. 그리고 방송 분위기도 뭘 먹으면서 해야 부드럽고 좋아. 그러니까요. 좀 이따가 저 눈에 갖다 댔던 팥 있죠? 네. 내가 팥죽 써왔으니까 그거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이제 차 박사님. 네. 오늘 이제 차윤환 박사가 준비한 플러스 원은요. 눈이 좋아하는 빨간 맛을 챙겨 먹어라입니다. 빨간 맛? 빨간 맛. 빨간 맛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 토마토도 빨갛고. 네. 빨간 맛. 그렇죠. 우리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빨간 맛 하면 고추도 있고 딸기도 있고 딸기, 한데 상큼한 맛도 있고. 자, 제가 준비한 빨간 맛은 바로 이겁니다. 저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뭔가 여기도 하나 있는데 이게 뭘까요? 제가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 이게 색깔로 보자면 가루예요? 이게 뭐 체리를 가른 것 같기도 하고요. 벨벳 색깔 같은. 네. 무슨 베리 이런 거 아닌가? 약간 텁텁하기도 하고 약간 쓰기도 하고 약간 달달하기도 하고요. 뭡니까 이거? 이거 뭔가요? 자, 빨간 맛의 정체는 바로 헤마토코쿠스에서 추출한 아스타잔틴입니다. 아스타잔틴. 앞서 영상에서도 드시는 걸 봤는데 저는 사실 눈 건강하면 루테인만 알고 있고 그것만 챙겼거든요. 뭐 이제 아스타잔틴. 이름이 스타예요. 예. 노벨 화학상을 받은 그 리차드 쿠운이라는 분이 1936년에 발견한 영양소인데요. 오래전에. 우리가 새우를 구우면 처음에는 회색이었는데 얘가 이제 먹기 좋게 잘 익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색이 생기는 게 바로 새우 껍질 속에 들어있는 이 아스타잔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아스타잔틴의 별명이 뭐냐면요. 슈퍼 비타민 E예요. 그런데 이제 비타민 E는 기름에 녹고요. 또 항산화 효과가 있는데 슈퍼 비타민 E니까 뭘 알 수 있느냐? 기름에 녹으면서 항산화 효과가 정말 강하구나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항산화 식품은 피부에 워낙 좋아서 여성분들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네스 페트로. 이분도 뭐 거의 이제 뭐 동안의 화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도 그렇게 아스타잔틴의 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멀리까지 갈 거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용식, 아스타잔틴. 제가 지금 눈 건강을 위해서 그 어떤 비타민 뭐 어떤 식품보다도
내가 꼭 챙겨서 먹고 있는 아스타잔틴. 이게 어떤 영향이 있길래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스타잔틴이 아까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산화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주는 거니까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고 염증도 없애줘서 전신 건강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요. 눈에서는 망막 그리고 또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서 눈의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항산화 식품 하면 뭐 비타민 C, 녹차카테킨 가장 많이 떠올리는데 아스타잔틴이 훨씬 더 좀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네, 일단 그 물질별로 항산화 효과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스타잔틴이 녹차카테킨의 한 560배, 560배?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의 한 800배, 비타민 C의 6000배라고 하는데요. 말이 안 그래서 6000배면은요. 그 아스타잔틴 1g을 비타민 C로 먹으려면 6kg 먹어야 되는 거예요. 6,000배니까. 6kg. 예. 근데 이제 이거 외에도 또 특성적인 독특한 특성인데 그걸 제가 이제 실험으로 보여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해서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비타민 C, 그 다음에 녹차,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아스타잔틴 이렇게 총 3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물하고 기름이에요. 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눈은 아까도 이렇게 기름막이 딱 치는 것처럼 눈을 보호하기 위한 혈액 망막 장벽을 갖고 있는데 이게 기름 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러네. 물로 되어 있는 곳에다가 이것들을 넣으면 기름들이 막혀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막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그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아스타잔틴. 그 아스타잔틴을 이렇게 넣어서 네. 한번 이제 저어보려고 해요. 여기도 넣고, 그럼 여기 녹차 이제 녹차.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제 넣어보고요. 네. 그리고 저으면, 네. 자, 막 섞이나요? 졌습니다. 섞일까? 기름하고 지금. 자, 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름에 분리되네. 넣으면 물로는 통과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자, 녹차도 마찬가지로 저어봅니다. 네. 안 섞이네. 그러면 열심히 저은긴 졌는데 뜬다. 기름층에만 녹아있죠. 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스타잔틴과 이런 그 헤마토코쿠스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걸 이렇게 딱 서면은 전체 다 섞였어 지금. 자, 얘네들이 다 섞이는구나. 다 섞이게 되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용성인 성형을 갖고 있는 아스타잔틴 같은 경우들이 이 방벽을 뚫고 또는 방벽을 통과해서 안으로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 박사님 대단한 분이네. 야, 실험을 통해니까 바로 나오네. 저분이 저거 얘기하려고 3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40분이었어요. 네. 근데 아스타잔틴을 섭취하면 눈 건강에 또 도움이 되는 다른 게 있다면서요? 네, 그 아스타잔틴이 실제적으로 녹내장과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아, 되거든요. 그래요? 아스타잔틴은 이제 우리 시신경 변성을 막아주면서 세포 사멸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녹내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아까 이제 그 최연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우리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백내장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저희 흔히들 이런 얘기 들잖아요. 눈 건강은 한 번 상하면 되돌릴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스타잔틴 섭취로 시력을 개선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아스타잔틴이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런 각종 포유류의 망막에 축적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빛으로 인한 손상을 보호하고 시각적인 성능을 개선시킨다는 연구도 있었고요. 또 일본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스타잔틴을 매일 5mg씩 한 달 동안 섭취를 했을 때 눈의 주관적인 피로도가 무려 54%가 감소를 했고요.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이 개선이 됐어요. 이건 시력도 좋아지고 노안도 좀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저는 눈 건강 챙긴다고 루테인만 신경 쓰는데 아스타잔틴 별표 요것도 좋죠. 챙겨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으로 인한 망막 손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망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아스타잔틴이 눈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 망막 손상 회복과 그리고 또 보호에도 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성인 남녀 36명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아스타잔틴을 6mg씩 4주 동안 섭취를 하게 한 결과 대조군 대비 혈류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혈류량이 증가했다라는 건 당연히 망막으로 신선한 혈액과 영양이 잘 공급이 됐다는 뜻이니까 피로물질을 신속하게 제거를 하고 눈의 건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표였던 거죠. 혈류가 개선됐다는 거는 그러면 이용식 선배님이 앓고 있는 눈 중풍에도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 눈 망막에 있는 혈관은 뇌혈관보다도 훨씬 더 얇은 굉장히 가느다란 혈관이거든요. 근데 이곳으로 혈류가 잘 통하게 되면 당연히 얘기하신 뭐 혈관 폐쇄, 특히 동정막, 망막 폐쇄를 좀 막을 수가 있는 효과가 있고요. 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돼야지 눈뿐만이 아니고 전신의 혈액은 모두 혈관에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아. 예, 이 아스타잔틴은 아까 얘기한 새우하고 또 뭘 먹어야 섭취할 수 새우, 랍스터, 뭐 연어, 이런 갑각류 여기에 들어있는데 말이죠. 이게 하루에 6mg? 그러니까 그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연어를 하루에 1.5kg을 먹어야 돼요. 매일. 그러면 정도. 눈 살리겠다고 몸이 계속 커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지. 지방이 좀 그거를 또 걱정돼요. 이제 새우로 네. 환산하면은 머리까지 해서 한 20마리. 그러면 이제 아스타잔틴 한 6mg 정말 요만큼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새우의 수염, 껍질, 머리까지 다 먹으면 입천장 남아나질 않죠. 그 정도 먹어야 돼. 딱 까지겠네요. 새우는 또 껍질이 소화도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아스타잔틴을 섭취함에 있어서는 아스타잔틴이 풍부한 식품인 바로 이 헤마토코쿠스, 이렇게 붉은색을 내는 헤마토코쿠스를 드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뭐 그냥 드세요? 뭐 나만의 어디- 노하우인데 요 적으세요 일단. 네. 요거 먹을 때 네. 물이나 네. 요거트 있죠. 그런데 다 거기서 타 먹으면 그냥 네. 분위기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가족들 지금 다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음식할 때 좀 넣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스타잔틴을 넣은 헤마토코쿠스 카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카레에다가 네. 저거네. 아, 진짜. 이거 직접 하셨어요? 아니죠. 예. 할 수 되게 쉬워요. 그런데 네. 만들기는 그냥 우리가 먹는 일반 카레를 만드시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맨 마지막이나 중간쯤에 여기 있는 아스타잔틴이 풍부한 헤마토코쿠스를 2mg 정도, 그러니까 정말 조금 이렇게 넣으셔 저어만 주시면 내 눈 건강을 지키는 헤마토코쿠스 카레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건 빨간 카레야. 예? 그냥 카레 하듯이 하고 이것만 예, 넣으면 예. 된다는 먹어볼까요? 거니까요. 제가 오늘 빨간 맛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이 빨간 가루만 먹으면 약간 바다 향이 강하고 약간 느낌 좀 미밀미밀해요. 근데 이거는 맛있는데요? 네네. 산물 카레 같은 맛이 나요. 좀 약간 독특한 맛이 있네요. 네네. 새우 카레 이런 맛.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많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스타잔틴 추출물 같은 경우 하루 권장량이 4에서 12mg 정말 조금입니다. 눈에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권장량을 매일 섭취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눈 응급질환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눈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도 우리 퀴즈. 네네.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 바로 드릴게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꼽히는 아스타잔틴은 우리 신체 기관에서 이곳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사물을 보는 기관인데요. 흔히 우리 몸이 1000냥이면 이곳이 900냥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저희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면역력이었습니다. 당첨되신 분 지금 하단 자막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스타잔틴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그 아스타잔틴은 일종의 이제 붉은색 색소 성분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귤 많이 먹거나 당근 많이 먹으면 손바닥이나 얼굴이 노래지는 경우가 노래지죠. 있잖아요. 아스타잔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량 섭취하게 되면 갑자기 피부색이 붉어지는 이렇게 증상이 생기는데 별다른 이제 신체적인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과다 섭취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섭취량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헤마토코커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해조류의 일종이에요. 또 해조류에서도 추출하고 아스타잔틴은 갑각류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해조류나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할 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식 씨 오늘 나와주셔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하기 싫은 아픔일 텐데 그런 얘기 해주셔서 고맙고 덕분에 아마 눈 건강 많은 분들이 더 챙기실 거예요. 네. 저 때문에 눈에 더 관심을 가졌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산 기장군에서는 16만 7천여 명의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장형 재난 기본소득을 시행했습니다. 기장형 재난 기본소득은 3월 27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장군 홈페이지, 우편, 읍면사무소 방문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기장 군민분들은 참고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만치 않았던 4월, 3월도 다 갑니다. 3월 마지막 날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